7월 말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미치겠어요. 피가 마르는 기분입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견디고 버티면 다 좋아지긴 하는 걸까요? 맞벌이로 월 450만원 벌면서 대출이자만 월 380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축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한 욕심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월브닷컴에 고민을 남겨봅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주식 실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남편 빚을 일부 갚았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집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 전세를 전전하며 점점 집 평수를 줄여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집 없는 서러움이 밀려오더군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대출을 받아 평촌 부동산을 2억 7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 감사하게도 평촌 집값이 올라주더라고요. 집값 상승이 조금씩 시작되던 시기에 평촌 부동산 하나 더 2억 6천에 매수했습니다. 두 채 모두 점점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욕심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들이요. GTX-C 인덕원역이 확정되면서 부르는 게 값이었던 2021년 인덕원역 초역세권에 25평 아파트를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친구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져 동탄의 주식산업센터를 구매했습니다. 작은 딸한테까지 투자를 권유해 무려 4개의 호실을 샀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며 직업이 불안정해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남편이 퇴직금 2억을 주식 투자로 날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쉽게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식산업센터에 투자하고 돈 넣어두면 무조건 시세 차익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 투자한 부동산을 헐값에라도 팔아야 될까요? 조금 더 버티다 호재가 실현될 때 팔면 더 좋지 않을까요? 평촌, 동탄 다 좋은 지역인 것 같아서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다 매도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안전한 부동산만 보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편과 아들, 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저 좀 구해주세요. 이분의 가장 큰 첫 번째 고민은요. 인덕원역에 마련한 아파트 그리고 동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이 시기에 팔아야 할까요? 만약에 판다면 얼마나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매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대출이자 부담이 지금 너무 크고요. 왜냐면 지금 실거주에도 대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산에도 좀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월 상환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지출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현재 지금 가계부를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지금 수입은 675만 원 정도 되고요. 월세까지 합쳐서. 그리고 지출은 뭐 연금저축, 뭐 청약저축 20만 원 빼면은 한 245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 대출 상환이 대출 상환이 380만 원이에요. 그럼 총 소득이 675만 원에서 총 지출이 645만 원. 그럼 한 30만 원 정도 지금 저축이 가능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저 30만 원도 저축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좀 걱정하시는 부담이 또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인덕원역에 있는 아파텔이 또 이제 역전세를 역전세 심하죠. 역전세가 좀 발생을 해서 그걸 또 이렇게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분 상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네. 소득은 450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세 소득 이런 걸 좀 제외하고 순수 근로소득만 따지면 소득이 450에 지출이 400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상 50이 남긴 하지만 거의 사실상 맞아요. 저축이 안 되는 상황이고 자산 상황을 좀 보면은 수도권, 아까 평촌 나왔죠? 평촌에 나홀로 아파트가 2채가 있으시고 그리고 인덕원에 아파트 하나 그리고 동탄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4개 옷이지 4개. 그리고 여기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분이 30년 된 빌라를 갖고 계세요. 맞아요. 네, 30년 된 빌라가 빌라까지. 저기 그 일산 쪽에 갖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용대출도 7천 정도 있으셔가지고요. 이분이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좀 이거를 정리를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수선아님. 저 새벽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지금 주신 사연은 잘 받고 상황이 조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 여쭤볼 게 좀 있어요. 그 네네. 아파텔이랑 그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까 여기 나왔듯이 그 집값 오르고 전세를 좀 높게 놨어요.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도 투자를 해놓고 그게 이제 다 많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홀로 아파트 두 채 중에서 한 채에다 전세를 주시고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회수한 투자금으로 아파텔이랑 지식산업센터를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번이 지금 그 인덕원역 아파텔과 그 동탄 지산을 지금 시기에 팔아야 되냐 이런 걸 네네. 문의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이게 지금 시기의 이슈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체 자산을 바라보고 네. 흑자 구조를 갖추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덕원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가 5억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도를 저는 바로 할 것 같아요. 아마 전세가 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한 금액이 전세금 네. 정도일 것 같은데 그냥 네, 네. 요거는 네. 팔아서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수도권 투자 그 나홀로 아파트에서 지금 얻은 수익이 있으니까 여기서 네, 네.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네. 좀 위안을 삼으시고 얘를 정리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사연에 네. 머물 곳이 그러니까 다른 그 친구분 집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흑자 구조를 갖추는 거라서 그 주택담보대출이 1억 6천이 있고 거기서 네네. 나가는 또 대출 이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없애려고 네. 저라면 지금 아파트를 전세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세 금액이 아마 주담대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빠질 것 같아요. 현재 살고 있는 곳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주담대 이자가 한 65만 원이 빠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에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가볍게 가고요. 그러면 네. 이제 아파트를 일단 매도를 하신 걸로 하고, 그리고 네. 나홀로 아파트는 한 채는 전세 주고 나오시니까 이사 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네네. 해서 대출 이자를 경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그 문제인데 제가 네. 이거를 좀 분위기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네네. 지금 그 근처에 새로 들어오는 아주 큰 지산 센터가 또 있잖아요. 네,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뭐 바로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요 지식산업센터에 대출이 4.5억이 껴있는데 여기에 네. 지금 이자가 월 200이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월세 받는 게 115만 원이라서 한 85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 그 아파트 주담대에서 빠지는 이자를 제외하면은 한 20만 원만 마이너스인 거니까 네.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갈 때 지금 금리가 좀 네. 높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올라갔어요, 많이.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금리가 조금 내려갈 상황이 좀 더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게 충분히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한 20만 원이 좀 비는데 그 네. 20만 원 비는 거는 저는 이거 그 고향에 있는 빌라 있잖아요. 네. 요거를 월세를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아, 그쪽에 월세를요? 네, 지금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제가 네. 여기도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이 빌라 같은 경우에 사실 그쪽이 막 활발하게 나가는 지역은 지금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비슷한 게 지금 한 35만 원 정도의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네. 좀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어서 일단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물건은 좀 수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35만 원짜리는.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수리가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 네. 부동산 사장님께 말을 해서 네. 내가 뭐 보증금 500에 월세 네. 20 정도를 내고 네, 네. 월세를 치려고 한다. 그렇게 네. 설명을 하면서 선의 네. 붙으면 네. 그때 수리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 정도로 아, 네네.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네. 어차피 이거는 지금 비어 있으니까 월세가 네. 나간다고 하면 플러스인 거고 나가지 네.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나가는 이 마이너스 네. 금액을 네. 저는 이 그 나홀로 아파트 주담대와 빌라 월세 치는 걸로 좀 많이 네. 경감을 할 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네. 일단 그 아파트 한 채는 또 파셨잖아요. 나홀로 네, 아파트 네. 한 채는. 네. 그럼 거기서 네. 나오는 그 3천만 원이랑
네. 지금 보유한 현금이랑 그 현금을 합하면은 7천만 원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7천만 원으로 네. 갖고 계신 신용대출을 모두 상환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다 갚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할 때는요, 약간의 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상황을 네. 심플하게, 그러니까 흑자 구조를 갖추는 걸 가장 큰 1번 목표를 하셔야 그게 네.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새롭게 네. 목표를 세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런 네. 방식으로 해서 신용대출을 모두 갚으시고 네. 내 나가는 그 지출을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은 현재 지금 저축이 거의 불가한 상황에서 네. 약 100에서 15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사람은 희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흑자 구조를 갖추면서 희망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지산이 지금 저는 아까 여기 사연에 쓰신 것처럼 네. 여기가 안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은 지금 어차피 그 임대를 내주신 금액이 현재 금액 시세보다 조금 싸잖아요. 아, 네, 맞아요. 싸요. 요거 그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게 1년 계약한 것도 있고요. 2년 한 것도 있고, 중간에 약간 변동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올해 9월에 뭐 다시 재계약하는 것도 있고요. 아, 네. 그냥 조금 올릴 수도 있어요. 올려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워낙 저렴하니까 저는 판다고 이제 내놨는데, 그래서 사시는 분하고 사라고 하니까 그냥 사정을 알고 그냥 월세를 좀 올려줄 수는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매매 내놓은 상태인데 네. 월세는 조금 더 올려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은. 이런 지산 같은 거는 결국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셔가지고 계약을 해놓으면은 또 매도가 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그 지산을 빼면은 앞으로 그 주변에 입주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또 네. 매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네.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흑자 구조를 네. 갖춘 상태에서 네. 그 지식산업센터를 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나홀로 아파트 한 채 저희가 전세 주고 이렇게 나오라고 지금 추천드렸잖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 보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장이 저희가 지난 상승장에서 지금 하락장으로 좀 접어들었고,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네. 이런 아파트는 뭐 네. 10년이 있다고 하면, 네. 한 8년 동안 막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한순간에 확 오르거든요? 네. 네. 근데 확 올라가는데, 그때 파셔야 돼요. 그때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8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조금 올랐다고 팔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때가 파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은 네.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정부 정책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부 정책이요? 네, 그곳은 뭐 지난 네. 장에도 마찬가지로 네. 한번 그 규제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규제가 거기 그 앞까지 막 턱 밑까지 왔다. 이 지역. 그 네. 인접한 상급지까지 왔다고 하면 그 네. 물건을 반드시 규제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네. 판단이 어려우면은 정부를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네. 판단을 믿고 매도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걔를 꼭 매도를 하셔가지고 걔를 네. 다른 투자 금액으로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요거를 지금 매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내놨거든요.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하는데 지금 파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라면은 네. 일단은 얘를 가지고 있어야 이 가격 자체가 막 굉장히 비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이것도 뭐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1억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수준이 아주 네. 막 너무 막 비싼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더 네. 보유를 하시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자본 그 차익을 토대로 해서 다른 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수선아님께서 가지신 자산 중에서 네. 이 자산이 가장 좋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 안 좋을 때 네. 그 좋은 걸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고 안 좋은 걸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니, 정확하게 다 잘 알아들었고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근데 제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집은 팔려고만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까 저기 보기님이 한 1시간 동안 계속 부동산 전화하더라고요. 이거. 알아보시느냐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도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네. 말씀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저는 이제 통화하시는 거 들으면서 한 가지 걱정됐던 거를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수선아님 께서 네. 지금 이 상황을 잘 돌아보지 않으시면요, 네. 다음에 또 힘드실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네. 떨어졌다 이런 거를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뭐 시세가 전고점 대비 1억 정도 떨어졌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아쉬워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계속 그런 거를 감정적으로 속상해 하듯이 받아들이시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1억 떨어진 건 이제는 그냥 지난 일인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때 그 시절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아파트 전세금을 무리하게 받아서 또 그 돈으로 그걸 가만히 냅둘 걸 또 왜 지식산업센터로 투자해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기님처럼 하나씩 꼬인 걸 풀어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속상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지금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거 없고, 네. 뭐 이왕 벌어진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네. 이제부터 아까 새벽보기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씩 잘 수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도 의견을 드릴 때 네. 이제 항상 그 뒤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못 파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5억 정도면 팔릴 줄 알았는데 4억 네. 9천에 사겠다고 하고 막 이러면 또 속상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파셔야 됩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정리를 안 알겠습니다. 하시면은 진짜 답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라는 건 사실 뭐 나중에 지금 자산 이런 개념도 있지만 당장 살 집이 필요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 지인분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네. 가지고 계셨으면 해서 네. 그 방향으로 보기님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네. 자녀분,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네. 크죠? 네, 네. 자녀분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나서서 이런 상황, 기회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따님이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코크님 잠깐 말씀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처음에 통화하실 때 그 목소리와 지금 또 이제 새벽보기님의 아주 정말 그 진실된, 그러면서 아주 또 유익한 그 상담을 들으시고 나서의 이 목소리 톤이 아주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저도 지금 진짜 감정적으로 이게 지금 그렇지. 너무 슬픈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 파는 것도 막 좀 이렇게 싸게 팔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속이 또 후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감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그 우리 수선아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해드리면 의미가 없겠죠.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네. 네. 그 지금 혹시 따님도 옆에 계세요? 네. 따님 한번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막막했는데. 근데 따님은 옆에서 좀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럼요. 저는 월부인이라서.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엄마한테 그 사연을 월부에 한번 보내보라고 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3분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진실되시고 현명하신 거 알아서 저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똑똑하네.
네, 진짜 감사드려요.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특히나 이제 좀 이제 우리 또 따님도 부동산 대해서 네, 관심도 네. 많고 공부도 하고 네, 있긴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마의 그런 고민거리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이제 네.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소가리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걱정하는 엄마를 또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걸 또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네. 다행히 또 이렇게 또 저희 또 월부 TV 또 우리 또 새벽보기님이 아주 정말 정말 전화를 많이 하시고 정말 준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느껴지더라고요. 저 그러니까요. 새벽보기님 명란젓 투자도 요것도 안 해. 가격 비교법도 열심히 적용해가지고 매매 가격을 정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팔았어요. 어머님은 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치. 아니, 아까 이야기하는데, 7천만 원 현금 신용대출 갚으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네? 이러면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야. 이게 사실 모아보면은 직장 생활 하면 큰 돈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불려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얘기도 하고 가족끼리. 근데 지금 일단 이걸 맞아. 수습을 하고. 일단 먼저 그렇게 가족끼리 얘기해가지고 다 안 됐잖아. 네. 그럼 이제 전문가 말을 들어야죠. 네,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저 상담이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습니다. 저게 또 이제 너무 필요하신 분한테 또 맞춤 상담으로 잘 전달이 됐고, 또 이제 네네. 잘 행동으로 옮기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옆에서 또 네네. 엄마 하시는 것도 잘 케어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희망 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